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2시부터 이곳 전라남도 고흥 소록도에서 탐방객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는 하나원 신앙송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탐방객 여러분께서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우수상 1분과 우수상 2분께는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드립니다. 오늘 낭송하실 시는 지정시 4편 중에서 한 편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지정시는 하나원 시인의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전라도길, 리라꽃 던지고, 그리고 답하기입니다. 원고는 본부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낭송하실 때 애우지 않고 원고를 보고 낭송해도 감점은 없습니다. 선착순 15분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선착순 15명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십시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신앙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달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진행을 맡은 송미숙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12월 28일 토요일, 저희 ETV 문학 채널은 이곳 전라남도 고흥 국민 소록도 병원에서 제27회 전국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저희 ETV 문학 채널과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 수상자 모임인 알파크, 그리고 한국신앙송협회가 공동 주최 주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ETV 문학 채널은 신앙송을 통해 온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송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전국의 관광 명소를 찾아다니며 매월 이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 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그 27번째 대회인 전라남도 고흥 소록도 하나원 시 낭송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ETV 문학 채널 전남 본부장인 김태정 낭송가의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김태정 본부장은 이곳 전남 목포에서 오셨는데요. 지난 2019년 재능신앙송 전국 본선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여 국보급 낭송가가 되었습니다. 문학 채널 전남 본부 김태정 본부장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신앙송 종합예술을 지향하는 신앙송가 김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를 사랑하고 낭송을 즐기는 우리 문학 채널 식구 여러분, 그리고 소록도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소록도의 역사와 문화를 되돌아보고 또 한센병 환자의 삶과 애환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시의 아름다움과 낭송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 마음에 소중히 간직해온 하나훈 시인님의 시 한 편을 낭송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ETV 문학 채널 김웅식 대표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웅식 대표는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신앙송 발전과 신앙송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잠도 안 주무시고 가장 바쁘게 일하는 남자 김웅식 대표를 모십니다. 문학 채널 대표 김흥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에서는 가장 남쪽에 있는 소록도까지 찾아와서 27번째 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매달 하고 있는 저희 이 행사가 앞으로도 100회까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계속 시청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 말씀은 마치고요. 오늘 이 자리를 안내해 주신 김재선 해설가분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와! 김재순님은 이곳 고흥군에서 관광 해설사로 일하고 있는데, 특히 이 소록도에 대해서는 가장 그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소록도를 소개하는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멀리서 오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공문화관광해설사 김재순입니다. 여러분 또 시를 참 좋아하시고 그러신데 감성적인데 뭐예요? 웃어도 예쁘고 웃지 않아도 예쁘고 또 눈을 감아도 예쁘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오신 걸 환영하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는데 소록도는 1916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인에 의해서 강제 격리를 처음에는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한테는 소록도는 한센인들의 천국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한테는 또 한센인들한테는 유형의 땅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370여 분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네들이 평균 연령이 또 79세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안락하게 여기서 삶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도 잘 하시고 그러실 분들이 여기에서 좀 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운 소록도의 모습을 보시는 건데, 여기에 실제로 겪었던 분들은 여기에 한센인들의 피와 땀과 한이 서려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 중앙공원도 좋게 많은 그분네들한테는 좋게 보이지 않고 지옥 같은 곳. 그래서 보는 자의 관점의 차이에서 우리들한테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또 실제로 여기에서 노동을 했던 분들한테는 지옥의 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감성적으로 또 시를 낭송할지, 저도 이런 경우 생경합니다. 저한테는 또 이런 모습, 여러분들의 신앙송 낭낙한 목소리로 또 신앙송 하는 거를 제가 듣게 되는 행운을 가지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소록도에 대해서 또 공에 대해서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가시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요. 우리 김재순 해설가는 저하고 한 4년 만에 지금 만나는 거거든요. 저희 문학 채널 유튜브 방송을 쭉 보시면은 이 소록도
소록도에 대해서 소개한 그때 출연을 하신 분이에요. 그때 여기서 여러분이 일반인이 못 가는 곳까지 곳곳을 이렇게 안내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또 다시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연히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대심사를 맡아 수고해 주실 심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호명되신 순서대로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정옥님, 김미숙님, 김태정님. 자, 여기서부터 차례대로요. 네. 그 다음에 김혜영님, 김흥식님, 서수옥님, 안정심님, 유미숙님, 윤인국님, 이상희님, 이종숙님, 임문주님, 최여연님. 네, 이렇게 해서 총 14분이 되겠습니다. 이쪽 장 다 가지고 나오셨죠? 이쪽 장 펴서 같이 사진 찍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사진 좀 찍어 주실래요? 네. 사진 예쁘게 찍겠습니다. 자,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죠? 다 함께 멸치 제가 하면 대가리가 되겠습니다. 자, 한 번으로 끝나겠습니다. 멸치! 대가리. 한 번만 더. 멸치! 대가리. 네, 그대로 계시고요. 네. 그럼 이번에는 그 봄을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봄을 기다리면서 개나리 한번 할까요? 자, 다 함께 개나리! 피어라! 네, 됐습니까? 이대로 계시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사진 찍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소록도! 하나운! 문학채널!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들어가시고 심사위원분들만 자리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 한 분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께서는 제가 소개할 때마다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드리시고 다시 원위치 자리에 들어가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먼저 강정옥님이십니다. 네, 강정옥님은 충남 서천에서 오셨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정윤천 시인님을 모시고 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따로 오셨어요. 아, 올라가셔야 된다고. 어제 저녁에 올라가셔야 돼서 다른 차편 구에서 따로 오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오보였습니다. 자, 네, 다음 두 번째 김미숙님이십니다. 네, 김미숙님은 전주에서 오셨습니다. 오늘 미숙이란 이름이 맞네요. 잠시 후 소개해 드릴 유미숙님이 계시지요. 또 경기도 의정부에서 오신 이미숙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는 누군가요? 송미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숙이가 넷이서 만난 자리도 되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김태정님이십니다. 김태정님, 예, 잠깐 화장실 가셨군요. 급하셨나 봅니다. 원래 그 날씨가 추우면 화장실 더 자주 가고 싶죠. 네, 좀 전에 환영사를 해 주신 분인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혜영님이십니다. 네,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어제 여수 밤바다에서 서수호, 김미숙, 김혜영 세 분이서 합송을 해주셨는데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바로 이분이십니다. 네, 다음은 김홍식님이십니다. 아까 인사 말씀을 해주셨지요. 저 앞에서 촬영 중이신데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수홍님이십니다. 서수홍님은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저희 김홍식 대표님께서 늘 서수홍님을 대한민국 신앙송계의 여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송용,
대회용, 공연용 신앙송을 두루두루 잘하시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분이셨습니다. 네, 다음은 안정심님이십니다. 네, 안정심님은 충남 공주에서 오셨습니다. 2023년도 연말 결선대회에서 당당하게 대상을 차지하여 신앙송 스타로 우뚝 올라선 분이십니다. 네,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런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유미숙님이십니다. 유미숙님은 전주에서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공연 신앙송을 직접 개척하신 분이시며 국내 최고의 공연 신앙송 무대를 끊임없이 펼치고 계시는 국보급 낭송가이십니다. 네. 네, 다음은 윤인국님이십니다. 네, 윤인국님은 목포에서 오셨습니다. 지난 11월 1일 저희가 청주에서 개최한 2024년도 연말 결선대회에서 당당히 대상을 차지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영광스러운 심사위원이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미래가 기대되죠? 이런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상희님이십니다. 이상희님은 충남 공주에서 오셨습니다. 저희 문학 채널 충남 본부장이시고요. 공주에서 식꽃 신앙송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이종숙님이십니다. 네, 이종숙님은 행정복합도시 세종에서 오셨습니다. 저희 문학 채널 세종 본부장이시고요. 울림이 있는 낭송, 특히 가슴 속에 스며드는 낭송을 하는 국내 1인자 낭송가이십니다. 네. 네, 다음은 임문주님이십니다. 네, 임문주님은 충북 충주에서 오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경남 진주에서 살았는데 직장 때문에 충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서송 낭송가의 1등 애제자이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을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공정하게 심사해 주실 심사위원들이 시청자 여러분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심사위원 모두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 드립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위원끼리 서로 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떨어져 앉아 계셔야 합니다. 심사를 하면서 서로 상해 않기로 저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점수는 매기지 마시고 최종 1위, 2위, 3위 명단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지요? 3명 중에 어느 한 명을 끼워 넣게 하셔도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소신껏 심사해서 최종 3명 명단을 저희 본부석에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윤인국 심사위원분 어디 계시나요? 이따 참가자 전원 대회가 끝나고 나면 심사 집계표를 본부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걷어서요. 네, 부탁합니다. 댁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신앙송 가족 여러분도 꼼꼼히 심사하여 1위, 2위, 3위 명단을 문자 메시지로 저희 문학 채널에 보내주시면 추가로 시상하겠습니다. 시청자 심사를 꼼꼼히 잘 해주신 분께는 저희가 심사위원 자격증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저것 하다 보니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났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대회 그 27번째 대회인 전라남도 고흥 소록도 하나원시 낭송대회 그 본격적인 경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참가자입니다. 참가번호 1번 고민주님 마이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서울에서 온 고민주입니다. 네, 오늘 시는 어떤 시 준비하셨습니까? 하나원 시인님의 전라도 길입니다. 네, 참가번호 1번 고민주님 낭송 듣겠습니다.
전라도 길, 소록도로 가는 길, 하나온.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천리 먼 전라도 길. 심사위원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참가번호 2번 김성님님은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갔습니다. 심사위원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참가번호 3번 김영숙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천에서 온 김영숙입니다. 네, 물어보기도 전에 급하셨군요.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습니까? 한용운 시인의 리라꽃 던지고입니다. 네, 참가번호 3번 김영숙님 낭송 듣겠습니다. 리라꽃 던지고 하나운 비양 몇 차례나 뜨거운 편지 받았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 충격에 외로워지기만 합니다. 양이 보내주신 사진은 얼굴은 5월의 아침 아카시아꽃 청초로 침울한 내 병실에 구원의 마스코트로 반겨줍니다. 눈물처럼 아름다운 양의 청정무구한 사랑이 회색에 포기한 나의 사랑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의학을 전공하는 양에게 이 너무나도 또렷한 문둥이 병리학에 모두가 부조리한 것 같고 이 세상에서는 안 될 일이라 하겠습니다. 비양 울음이 터집니다.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이 사랑을 낚이는 울음을 곱게 끝입시다. 그리고 차라리 아름답게 있도록 덧없는 노래를 엮으며 마음이 가도록 그 노래를 눈물 삼키며 부릅시다. 지선의 에레지가 비탄하는 덧없는 노래를 다시 엮으며 이별이 괴로운 대로 리라꽃 던지고 노래 부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참가번호 4번 김창령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에서 온 김창영입니다. 네,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습니까? 네, 하나원 시인님의 전라도길을 준비했습니다. 예. 네, 참가번호 4번 김창령님 낭송 듣겠습니다. 전라도길 한하운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나서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묻는 길이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지꺼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 길. 네, 다음은 5번째 참가자분 박기용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경기도 포천에서 온 네, 박기옥입니다. 네,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습니까? 하나원 시인님의 전라도길입니다. 네, 참가번호 5번 박기용님 낭송 듣겠습니다. 전라도 길, 소록도로 가는 길, 한하운.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포도나무 밑에서 신을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 길. 네, 감사합니다. 다음 참가번호 6번 박일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 네, 그러셨어요. 오늘 시는 어떤 시 낭송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 한하운 시인님의 네, 나는 문둥이가 아니오시다입니다. 네, 참가번호 1번 박일수님 낭송 듣겠습니다.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한하운. 아버지가 문둥이올시다. 어머니가 문둥이올시다. 나는 문둥이 새끼올시다. 그러나 정말은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하늘과 땅 사이에 꽃과 나비가 하늘과 해와 별을 속인 사랑이 목숨이 된 것이올지다. 세상은 이 목숨을 서러워서 사람인 나를 문둥이라 부릅니다. 호적도 없이 되씹고 되씹어도 알 수는 없어. 성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도 될 수는 없어.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었시다. 나는 문둥이가 아니었시다. 나는 정말로 문둥이가 아닌 성한 사람이었시다. 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참가번호 7번 박임수님은 불참입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8번 배은경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인천 검단에서 왔습니다. 아, 네. 오늘 시는 어떤 시 준비하셨습니까? 한하운 시인의 전라도 길입니다. 네, 참가번호 8번 배은경님 낭송 듣겠습니다. 전라도 길 소록도로 가는 길에 한하운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찔렁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찌까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먼 전라도길.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나름대로 가슴 아픈 그런 기억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같이 울먹거리게 되네요. 네, 다음은 참가번호 9번입니다. 경남 함양에서 온 서지경입니다. 네, 급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볼 겨를도 없이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는지요? 한나훈님의 네,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네, 참가번호 9번. 9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참가번호 9번 서지경입니다. 네, 참가번호 9번 서지경님 낭송 듣겠습니다.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하나온 아버지가 문둥이 올시다. 어머니가 문둥이 올시다. 나는 문둥이 새끼 올시다. 그러나 정말은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하늘과 땅 사이에 꽃과 나비가 해와 별을 속인 사랑이 목숨이 된 것이 올시다. 세상은 이 목숨을 서러워서 사람인 나를 문둥이라 부릅니다. 호적도 없이 대식구 대시부도 알 수는 없어. 성한 사람이 데리고 애써도 될 수는 없어.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올시다.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나는 정말로 문둥이가 아닌 성한 사람이 올시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0번 신순자님을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포천에서 왔습니다. 네, 오늘 시는 어떤 시를 준비하시겠습니까? 답화기입니다. 답하기. 네, 참가번호 10번 신순자님 낭송 듣겠습니다. 답화기 하나운 벚꽃이 피고 벚꽃이 지네. 한방눈인 양 날리네 깔리네.
꽃 속의 꽃길로 꽃을 밟고 나는 돌아가네. 꽃이 달빛에 졸고 봄달이 꽃 속에 졸고 꿈결 같은데 별은 꽃과 더불어 아슬한 은하수 말리 꽃 사이로 흐르네. 꽃잎이 날려서 문둥이에 부닥치네. 씨약시처럼 서럽지도 않게 가슴에 안기네. 꽃이 지네 꽃이 지네 네 사랑의 이별인가. 이 밤에 남몰래 떠나가는가. 꽃 지는 밤 꽃을 밟고 옛날을 다시 걸어 꽃을 밟고 꽃길로 나는 돌아가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참가번호 11번 신자연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서울에서 온 신자연입니다. 네, 오늘 낭송할 시는 어떤 시 준비하셨습니까? 하나훈 시인의 답하기 하겠습니다. 네, 참가번호 11번 신자연님 낭송 듣겠습니다. 답하기. 한하운. 벚꽃이 피고 벚꽃이 지네. 한방눈인 양 난리네 깔리네. 꽃 속에 꽃길로 꽃을 밟고 나는 돌아가네. 꽃이 달빛에 졸고 봄달이 꽃 속에 졸고 꿈결 같은데 별은 꽃과 더불어 아슬한 은하수 말리 꽃 사이로 흐르네. 꽃잎이 날려서 문둥이에 부닥치네. 씨약씨같이 서럽지도 않게 가슴에 안기네. 꽃이 지네. 꽃이 지네. 네 사랑의 이별인가. 이 밤에 남몰래 떠나가는가. 꽃 지는 밤 꽃을 밟고 옛날을 다시 걸어 꽃길로 꽃을 밟고 나는 돌아가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2번 연규월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남 서천에서 온 연규월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습니까? 하나훈 시인님의 답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참가번호 12번 연규월님 낭송 듣겠습니다. 답하기. 한하운. 벚꽃이 피고 벚꽃이 지네. 한방눈인 양 난리네 깔리네. 꽃 속에 꽃길로 꽃을 밟고 나는 돌아가네. 꽃이 달빛에 졸고
봄달이 꽃 속에 졸고 꿈결 같은데 별은 꽃과 더불어 아슬한 은하수 말리 꽃 사이로 흐르네. 꽃잎이 날려서 문둥이에 부닥치네. 씨앗씨같이 서럽지도 않게 가슴에 안기네. 꽃이 지네. 꽃이 지네. 네 사랑의 이별인가 이 밤에 남 몰래 떠나가는가. 꽃 지는 밤 꽃을 밟고 옛날을 다시 걸어 꽃길로 꽃을 밟고 나는 돌아가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3번 이미숙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의정부에서 온 이미숙입니다. 네, 오늘 어떤 시 낭송하시겠습니까? 하나온 시인의 네. 전라도길 해보겠습니다. 네, 참가번호 13번 이미숙님 낭송 듣겠습니다. 전라도길 하나온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전한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치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 길.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4번 이화영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자기 소개 좀 부탁합니다. 과천에서 온 이화영입니다. 네,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습니까? 하나온 시인님의 리라꽃 던지고. 참가번호 14번 이화영님 낭송 듣겠습니다. 리라꽃 던지고 한하운 몇 차례나 뜨거운 편지 받았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 충격에 외로워지기만 합니다. 양이 보내주신 사진은 얼굴은 5월의 아침 아카시아꽃 청초로 침울한 내 병실에 구원의 마스코트로 반겨줍니다. 눈물처럼 아름다운 피양의 청정무구한 사랑이 회색에 포기한 나의 사랑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의학을 전공하는 양에게 이 너무나도 또렷한 문둥이 병리학에 모두가 부조리 한 것 같고 이 세상에서는
안 될 일이라 하겠습니다. 피양 울음이 터집니다.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이 사랑을 아끼는 울음을 곱게 곱게 끝입시다. 그리고 차라리 아름답게 있도록 덧없는 노래를 엮으며 마음이 가도록 그 노래를 눈물 삼키며 부릅시다. 지선의 LH가 비탄하는 덧없는 노래를 다시 엮으며 이별이 괴로운 대로 리라꽃 던지고 노래 부릅시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5번 임수빈님을 마이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서울 강서구에서 왔습니다. 네,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습니까? 하나운님의 네.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네, 참가번호 15번 임수빈님 낭송 듣겠습니다.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한하운 아버지가 문둥이 올시다. 어머니가 문둥이 올시다. 나는 문둥이 새끼 올시다. 그러나 정말은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하늘과 땅 사이에 꽃과 나비가 해와 별을 속인 사랑이 목숨이 된 것이 옳시다. 세상은 이 목숨을 서러워서 사람인 나를 문둥이라 부릅니다. 호적도 없이 되씹고 되씹어도 알 수는 없어 성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도 될 수는 없어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옳시다.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나는 정말로 문둥이가 아닌 성한 사람이 옳시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6번 전옥희님을 마이크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도 원당에서 온 전옥희입니다. 네, 오늘 시는 어떤 시 낭송하시겠습니까? 네, 하나운 시인님의 전라도길입니다. 네, 참가번호 16번 전옥희님 낭송 듣겠습니다. 전라도길 하나운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잠깐 다시 하시겠습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전라도길
전라도길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번호인 것 같습니다. 참가 번호 17번 조윤선님을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자기 소개 좀 부탁합니다. 충남 공주에서 온 조윤선입니다. 오늘 어떤 시 낭송하시겠습니까? 하나운님의 전라도길 준비했습니다. 네, 참가 번호 17번 조윤선님 낭송 듣겠습니다. 전라도길 하나운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참가자 모두의 낭송을 들어봤습니다. 심사위원께서는 심사 결과표를 지금 바로 저희에게 주세요. 지금 바로 1등, 2등, 3등 참가 번호와 명단을 적어서 저희 본부석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심사 결과 집계를 하는 동안 초대 낭송 순서를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초대 낭송은 저희 문학 채널 세종 본부장이신 이종숙님께서 하나운 시인의 리라꽃 던지고를 낭송하겠습니다. 리라꽃 던지고 하나운 피양 몇 차례나 뜨거운 편지 받았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 충격에 외로워지기만 합니다. 양이 보내주신 사진은, 얼굴은 5월의 아침 아카시아꽃 청초로 침울한 내 병실에 구원의 마스코트로 반겨줍니다. 눈물처럼 아름다운 양의 청정무구한 사랑이 회색에 포기한 나의 사랑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의학을 전공하는 양에게 이 너무나도 또렷한 문둥이의 병리학에 모두가 부조리한 것 같고
이 세상에서는 안 될 일이라 하겠습니다. 피양 울음이 터집니다.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이 사랑을 아끼는 울음을 곱게 곱게 끝입시다. 그리고 차라리 아름답게 있도록 덧없는 노래를 엮으며 마음이 가도록 그 노래를 눈물 삼키며 부릅시다. 지선의 에레지가 비탄하는 덧없는 노래를 다시 엮으며 이별이 괴로운 대로 리라꽃 던지고 노래 부릅시다. 다음은 심사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평은 심사위원 모두를 대표해서 저희 문학 채널 김웅식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웅식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송을 왜 할까요? 신앙송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혼자 쭝얼쭝얼 하면서 하는 신앙송, 또 하나는 마이크를 잡고 하는 신앙송. 첫 번째 혼자 쭝얼거리며 하는 신앙송은 본인만 좋아서, 본인이 신앙송이 좋아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마이크를 잡고 신앙송을 하는 것은 듣는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앙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혼자 신앙송 하는 거, 이것은 제외하고 자기만 좋아서 하는 신앙송 말고 다른 사람에게 들려줘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행복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앙송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고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어기면은 우리가 약속된 규칙을 어기기 때문에 감동을 줄 수가 없고 왜 저렇게 낭송하지 하고 오히려 괴로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대로 한다면은, 규칙이라는 건 뭡니까? 원칙. 신앙송은 시의 원문을 제대로 전달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있고, 두 번째 목적은 우리말, 신앙송가들은 우리말의 전도사입니다. 우리말을 제대로 갈고 닦고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시의 원문을 훼손하지 말자. 또 하나는 대한민국 우리말을 훼손하지 말자. 이 두 가지 목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순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한 내용을 메모를 한 상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이 시를 낭송한 분이 여러 분 계시는데, 세 번째 줄, 나는 문둥이 새끼 올시다 할 때 새끼를 새끼라고 하지 않고 새끼라고 하는 분이 몇 분 있었어요. 이 새끼는 우리의 그 국민성이 좀 뭔가 좀 사납다고 해야 될까?
자장면이라고 하지 않고 짜장면으로 한다든지, 버스라고 하지 않고 버스라고 한다든지, 새끼라고 하지 않고 새끼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화하기 위해서, 순화시키기 위해서 배터리가 아니라 배터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말 국어학회에서는 첫 글자의 된소리는 안 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 첫 글자는 어떤 경우든지 된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새끼 하지 말고 새끼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를 낭송할 때 신앙송인지 아니면 연극인지 아니면 구연동화인지 이걸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런데 구연동화처럼 또 연극의 대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분이 있는데 그거 안 됩니다. 신앙송은 신앙송이라는 독보적인 예술 장르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신앙송을 갖다가 연극처럼 한다든지, 신앙송을 갖다가 이 구연동화처럼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없어지고 구연동화, 연극배우 이게 돼버리니까, 우리는 신앙송이라는 예술 장르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한하운 시인이 북한 분입니다. 함경남도 그 함흥에서 태어나신 아주 부잣집 아들내미인데, 이분의 그 쓴 시는 글자 우리 한글로 돼 있지만 북한 사투리가 약간 묻어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문둥이 올시다 하는 북한말 시로 하는 분이 두 분 있었어요. 아, 이건 참 제대로 했구나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박일수님하고 배은경님이 마치 북한 사투리를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쓸 때 느낌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하운이라는 이름을 나운으로 발음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한하운. 어제 그 표준 발음 조금 이제 얘기를 하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의 이름의 경우는, 우리 한국 사람의 이름의 경우는 세 글자를 글자 하나하나 그대로 읽어줘야 됩니다. 한하운. 자음접변, 연음법칙, 두음법칙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글자 있는 대로 하나하나 읽어줘야 됩니다. 다음에 말이 되게 우리말을 제대로 지키는 전도사라면은 우리말을 파괴하면 안 됩니다.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호흡에는, 하나의 말무더기에는 하나의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의미 하나를 갖다가 두 개로 쪼개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라도 길을 갖다가 전라도 길 이러는 사람이 이거 영털이에요. 이거 우리말 파괴입니다. 전라도라는 의미를 따로 두고 길이라는 의미를 따로 두고 이렇게 두 개로 쪼개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전라도 길은 하나예요. 의미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길 이렇게 해줘야지 전라도 길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로 또 말이 띄어쓰기가 됐다 하더라도 의미 하나로 묶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답화기에서 봄달이 꽃 속에 졸고 했을 때 봄
달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띄어 있다 하더라도 봄에 뜨는 달을 얘기하는 하나의 의미이기 때문에 봄달이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달은 앞에 미음 받침이 있기 때문에 달로 발음하면 안 되고 딸로 발음해야 돼요. 봄달이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우리말을 제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메모한 거 보면요. 숨 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하고 행을 바꿨어요. 가는 길. 이걸 월행이라고 합니다. 시인들은 말이 끝나지 않았지만 새로운 행을 만들어서 일행을 또 잡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월행이라고 얘기합니다. 황봉학 시인은 월행이라고 표현하고 저는 별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행은 별행으로 처리가 돼야지 앞에 문장 앞에 줄하고 그냥 이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숨 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이렇게 가는 길을 갖다가 위에다 붙여버리면 이거 엉터리 시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시인이 그걸 몰라서 별행 잡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별행은 월행은 따로 여백을 두는 겁니다. 숨 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하고 한참 쉬어야 돼요. 그래야지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쩔름거리며 하고 뭔가 그림을 그려 그 다음에 조용히 있다 가는 길 하면 너무 멋있는 낭송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좀 지켜주시고, 그리고 발가락 하고 가짜를 그냥 가로 읽는 사람이 많은데 발가짜로 읽어줘야 됩니다. 발가락 해야 되는데 글자가 먼저가 글자대로 한다고 발가락 이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발가짜로 발음을 해줘야 됩니다. 글자는 표기는 그렇게 썼지만 우리 낭송가들은 말의 프로급 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00년 전부터 썼던 그 발음을 해줘야지 1392년에 만들어진 세종대왕 이후에 글자가 우선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리라꽃 던지교에서 이렇게 또 메모한 거 보면은 첫 줄 피양 이걸 빼먹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그 넋두리 같은 소리라 하더라도 시인이 쓴 거는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쓰여져 있는 대로 낭송해야 됩니다. 또 어쩔 줄 모르는 충격에 외로워지기만 합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몇 사람은 외로워지기만 합니다 하고 합니다를 따로 별도로 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되게 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합니다 앞에는 무슨 다른 수식어가 있어야지 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합니다만 가지고는 무슨 뜻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외로워지기만 합니다. 외로워지기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를 완전 분리시키지 말고 앞에 발음하고 붙여 주어야 합니다. 점점 날씨가 흐려지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에 답하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게 나눠드린 표준 발음의 그 규칙에 보면은 첫 음절은 길게 내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첫 음절은. 그러니까 이거 찾아보니까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벚꽃은 전부 단음인데 왜 벚꽃 이렇게 하지요?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신앙송 할 때는 첫 글자는 좀 길게 약간
약간 아주 길게가 아니라 장음이 아니라 길게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벚꽃이 피고 벚꽃이 지네 이렇게 해줘야 되네. 벚꽃이 지고 벚꽃이 지네 피네 뭐 이렇게 하면은 맛이 없고 신앙송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막 적어놓은 게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말의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시를 회성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잘 지켜서 우리 신앙성 발전에 모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초대 낭송도 듣고 심사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전라남도 고흥 소록도에서 펼쳐진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그 27번째 대회인 하나원시 낭송대회를 보셨습니다. 저희 문학 채널은 오늘 1월 18일 오후 2시 강원도 양양 한계령에서 한계령 신앙송 대회를 개최합니다. 문정희 시인의 한계령을 위한 연가를 비롯하여 곽재구 시인의 사평역에서 김수영 시인의 눈, 그리고 안도현 시인의 우리가 눈발이라면 등 눈과 관련한 4편의 지정시를 가지고 28번째 대회를 개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 번쯤 고립의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는 포근한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서려 있는 곳 한계령 휴게소에서 오는 1월 18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미숙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